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학원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정 KPS 심화 설명회 및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 KPS 이번에는 4월에 100명 채용을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거의 100명 넘게 했네요. 100명을 넘게 했네요. 근데 작년엔 딱 한 번밖에 채용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년보다는 좀 적은 편이네요. 예. G4와 G3밖에 채용을 안 합니다. G2는 하반기에 하겠죠. 하반기에. 자, 1차 서류 전형. 요거 한번 볼까요? G4에서는 기계가 34명. 전기가 요번에는 좀 적은 편이고, 기계가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울진 기계, 영흥태안 기계, 제주 기계 하면은 아주 기계가 아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거의 한 80명, 80명에 가까운 인원을 채용한다. 기계를요. 네. 자, G4와 G3를 보겠습니다. 지퍼는 토익 700점 이상, 그래서 850점이 만점이고, 지스렛은 토익 500점이고, 자격증 850점이 만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퍼는 대졸 채용이고, G3는 전문 대졸 채용입니다. 근데 전문 대졸도 지퍼에서 전문 대졸 G3의 하향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여기가 좀 톡톡합니다.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는 이게 몇 년 전에 바뀐 것 같은데 토익 점수를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으로 대체되지 못한다라는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이 없으면은 서류 전형을 통과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스피킹 또는 오픽 점수를 가점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자, 우대사항을 보면 사유형평성 그리고 이전 지역이라면은 나주죠, 나주로 이전을 해갔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강주 지역 대학교 출신자들은 필기 시험에서 5%를 가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큰 겁니다. 여기에 이전 지역 채용 목표제를 또 30%를 하니까 이중으로 뭐냐면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신이 내린 지역입니다. 자, 특징 두 번째 보면은 인성검사는 적부 판정을 하고, 자기소개서 불성실 답변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라는 거. 답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자, 접수 기간은 내일서부터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서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하니까 자기소개서 나름대로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기소개서와 그다음에 입사지원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은 합격될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요, 챗 GPT 뭐 이런 데에다가 맡기면 절대로 안 되고요. 나름대로의 자기 성찰을 통해서 뭐요? 경험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나의 장점과 강점이 무엇이고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간을 앞당기고 하루 이틀이라도 공부를 좀 더 해서 다른 경쟁자와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직퍼는 뭐 기계는 기계 전공, 전기는 전기 전공. 그래서 전공 50%, 직업 기초 능력 100%입니다. 150%를 가지고 필기 전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직업 기초 능력 평가가 아주 중요하다. 자, 지금서부터 똑같습니다. G3는 산업기사 이상의 전공 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G3로 하향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면 여기서 합격될 G3나 G4로 들어가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는데 G4로 갔다가 떨어진 것보다 G3 하향 지원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업기초 능력을 좀더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에너지 발전 같은 경우는 다 심화 출제입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에서 자료 해석은 당연히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원 관리는 상당히 좀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 자원 관리 꽈락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 지금서부터 자원 관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요. 신문 어느 신문이나 좋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서치해서 기사 내용들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래서 좀 많이 읽는 연습을 하세요. 그거 읽고 들어가시면요. 지문이 일치하는 경향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신문을 보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해서 신문을 보시라고 하더라도요. 말 안 듣습니다. 그걸 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보가 없이 하다 보니까 잘난 사람이 뒷짐짓고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자, 기술 능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한전 KPS가 뭡니까? 한전 KPS가 뭡니까? 정비 회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에 파견돼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울이라고 하죠. 계획 예방 정비.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는 1년 6개월마다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화력 발전소는 1년 2개월인가 4개월마다 계획 예방 정비를 들어가요. 이걸 오바울이라고 또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때 뭐냐면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남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은 직업기초능력. 왜 그러냐면 직업기초능력이 100%입니다. 지금 전공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점수 얼마나 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평상시에 점수를 벌리는 것이지 단기적으로는 직업기초 능력을 어떻게 접근성 있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합격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 기술 능력, 자원 관리 이 자원 관리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점수를 높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합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이 안 되는 이유가 전공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기초 능력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기초 능력 너무 단조롭게 공부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공부하시는 거 보면 그건 진짜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진짜 잘난 사람은요. 네 여기 뭐 한전도 그렇지만요. 한수원 같은 경우 뭐 원자력 직렬해 보면은요. 뭐 한 달 반, 두 달 공부하고서도 합격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마무쌍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하는 게 단조롭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어떻게 합격하시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의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얼마나 당면하는지 아십니까? 그 선택을 올바로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자세, 내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취업에 이르게 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좀 더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혼자 그냥 공부하시는 이거는 잘못하면 정말 공부해도 몇 년이 돼도 합격이 못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공부는 요령, 그리고 공부는 정보입니다. 정보에 의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정말 효율성 있게 공부하시면요. 금세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G3도 똑같습니다. G3도 똑같죠? 뭐 2023년 건데 의사소통 낱말 찾는 문제, 수리 능력은 자료 해석만 출제. 여기 자료 해석 잘해 두셔야 돼요. 자료 해석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2023년 거니까 고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변동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응용 계산을 아주 왕창 낼 때도 있고요. 또 응용 계산의 난이도를 확 높일 때도 있고요. 요번에 한전이 난이도를 무지하게 높였죠. 뭐 50 몇 점대에서 합격점이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50 몇 점이요. 지금 전국권이 아마 60 몇 점밖에 안 될 겁니다. 60 몇 점이라면 지금 무지하게 낮은 거 아닌가요? 이번에 한국수력 원자력은 작년하고 난이도가 거의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자,
기업마다 수시로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좀 철저히 준비되신 분들이 좀 더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지퍼는 개별 면접과 토론 면접이 있고 G3는 개별 면접이 있습니다. 자, 지퍼에서는 토론 면접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그나마 참 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죽이려고 아주 정말 아주 별 상황을 다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좋은 기술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전 아직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금 AI라는 부분 때문에 전력 산업이 정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또 같은 문재인당 야당에서 원자력을 죽이려고 한다면 이 나라를 전혀 초토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산업이 무지하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토론 면접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왜 전력을 그러냐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력의 필요성을 왜 갖게 되는지 AI를 통해서요? 아니요, 좀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토론 면접에서 남들하고 앞설 수 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도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주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합격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왜? 나는 4차 산업혁명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학생들한테. 잊지 마세요. 지퍼에서는 토론 면접, 4차 산업혁명, 또 에너지 전환 정책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남들하고 차별점을 갖게 된다. 자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직무 능력 기반 지원서 작성 항목입니다. 이거는 에세이로 쓰라는 겁니다. 에세이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한정 KPS 지원한 동기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 역량 또는 경험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시기 500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번의 항목을 바탕으로 한정 KPS 수행하고 싶은 직무. 이거는 이제 자, 다시 갈게요. 1-1 지원 동기죠. 직접적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서부터 관심을 가졌는지 따져보세요. 내가 대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한정 KPS를 알았는지, 대학교 3학년인지, 2학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한정 KPS 지원하신 분들 중에, 화력 발전이나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사셨던 분들은요, 한정 KPS에서, 아르바이트를 꽤 많이 했을 거예요. 오바울, 계획예방정비에서 아르바이트 꽤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알게 된 계기잖아요. 그때 한정 캠퍼스를 알게 되었고 따라서 저는 한정 캠퍼스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는 정말 발전소 주변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얘기하면 블라인드에 접촉되니까 안 돼요. 발전소 주변에 사는 관계로 인해서 계획 예방 정비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뛰며 정비를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정 KPS 직원님들의 높은 기술력에 탐복했고 저는 그래서 대학교 비록 3학년이지만 한정 KPS의 뜻을 둘 수 있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나오죠. 아니면 두 번째 간접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관리보다도 직접적으로 정비하는데 더 적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대학교 4학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등 해가지고 전개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1번 사항을 바탕으로 한 한정 KPS에서 수행하고 싶은 직무. 수행하고 싶은 직무가 뭡니까? 정비 사업이죠. 아닌가요? 기계면 기계고 전기면 전기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분석을 해서 기계가 하는 일과 전기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됩니다. 자, 한정 KPS 중장기 두 번째입니다. 한정 KPS 중장기 전략 경영 계획을 참고하여 본인의 향후 역량 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자, 비전 2030 이 얘기는 뭐다? 한정 KPS의 지속 가능 경영이에요. 지속 가능 경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향후 내가 한정 KPS 입사 후에 역량 개발, 내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저는 현재 기사를 넘어서 이제는 기술사에 도전을 하고 이 기술사를 넘게 된다면 뭐뭐를 도전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저는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제가 정비 사업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천자입니다. 천자. 천자기 때문에 이 전략 경영 계획의 부분에 있어서 잘 쓰셔야 될 겁니다. 천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억지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천자든 이 만자든요. 만자에 놀래고 천자에 놀래면요. 글 제대로 구성 안 됩니다. 천자? 오케이. 그러면 구성을 어떻게 할까? 뭐 콘티를 짜야겠죠. 그죠? 한정 KPS 중장기 계획. 한정 KPS 중장기 계획은 이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건 한정 KPS 높은 정비 능력이라고 저는 보았는데 앞으로 한정 KPS가 우리나라의 발전소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에 그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을 저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1년 차에, 3년 차에, 5년 차에, 10년 차에, 15년 차에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짜가지고 한다면 자, 천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일까요? 절대로 아닐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입니다. 1. 본인의 경험 중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극복하고 해결했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팀, 프로, 팀 프로젝트 때, 자, 팀 프로젝트, 이럴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많이 일어나냐면, 외국인 학생의 모르는 관계 때문에 그 학생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 또한 팀원끼리의 마찰 아니면 나와 팀원끼리의 마찰, 소재 선정에 있어서 마찰. 그리고 대학교 3, 4학년 선배들이 껴있는 관계로 인해서 선배들의 그러니까 참여도가 저조한 관계로 인해서 뭐냐면 팀 프로젝트가 좌초하는 계기. 뭐 이러한 부분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아리에서 찾을 수 있게 직면한 문제는요. 동아리에서 작년에는 규정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행해 왔는데 그것을 따랐을 경우에는 뭐냐면 행사가 망할 수 있었다, 저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칙을 규칙을 뭐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째 동아리 회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한 원로 그러니까 선배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당시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원인을 찾아냈습니까? 자,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다 나오죠. 원인을 극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이유와 그 결과. 그 수행한 이유는요. 저는 한 번 시작한 일은 아주 끈기 있게 마무리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 마무리가 결국은 내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저는 굳건한 의지 속에서 마무리를 해왔고 함으로써 뭐뭐하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했으면 되죠. 500자기 때문에 글자 많은 것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만 생각하셔가지고 이 대입만 잘하시면은 아주 잘 쓴 글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인의 학교 생활, 동아리, 동호회 등 조직 내 일원으로서 동료와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서도 또 문제인데 또 어려움이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학교 생활 속에서는 팀 프로젝트고요. 동아리에서는 뭐 행사고요. 동호회에서는 뭐냐면은 동호회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죠. 동호회 무슨 뭐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 일원으로서 동료와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 요거는 경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가지고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거나 지킨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 자, 약속이다라는 것은 타인과의 약속이에요. 원칙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자신과의 원칙.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원칙을 지켜서 스스로의 내 자신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타인과의 원칙을 지켜서 신뢰로 이어진 것이 무엇이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와 관련된 경험을 잘 해야죠. 그죠? 뭐 약속과 원칙이니까 이것은 뭐 아르바이트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뭐 팀 프로젝트에서도 경험으로서 팀 프로젝트를 쓸 수도 있을 것인데 요것은 약속과 원칙이기 때문에 요건 뭐 아르바이트 과정 중에서 찾으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약속과 원칙을 지키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일을 계기로 본인에게 생긴 변화. 자, 이러한 신뢰라는 부분이 결국은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동물입니다.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계의 중요성을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배우냐면 부모님한테 배우십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따라서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더더욱더 약속 그리고 원칙이 타인과의 신뢰를 통해서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등으로 마무리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 자기소개를 쓰면서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한전 KPS 입사 후에 각오는 꼭 한 번 정도는 적어줘야 된다는 거. 그것을 마지막에라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뭐 첫 번째 적으셔도 되는데 저는 마지막에 적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한전 KPS 꼭 처음에 지칭할 때는 회사의 기업명을 온전히 적어주시는 게 좋고 온전히 한번 적고 난 다음에는 줄임말을 써도 되는데 한전 KPS는 줄임말이 없죠. KPS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전 KPS 얘기하면 되겠죠. 뭐 이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한전 이렇게 지칭하는 데 있어서 한국전력공사를 한번 지칭하고 한전 이렇게 지칭해야지만 그게 기본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칭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까지 첨삭을 마쳤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히 찾으시면 채용 공부는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 또 하나 신문 스터디를 이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 발표 면접 뭐 이러한 부분에 또한 사실 직업기초 능력에서 자원 관리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석사 취업 학원을 2011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합격으로 이끌 수 있었고 이 과정 중에 아주 소중한 정보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정보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석사 취업 학원 합격시키는 학원입니다.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학원 아닙니다. 정말 합격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한 번 떨어지기, 두 번 떨어지기,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도 여러분들 오시면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 말만 제대로만 따라주신다면 합격은 저에게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전 KBS 심화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